삼성이 얼마나 악질 기업인 줄 아세요? 불량품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폭력까지 행사하는 기업입니다. 인권단체들이 제발 우릴 좀 도와주세요. 인도 내의 삼성 근로자들이 불법 파업을 벌이고 인도에서 삼성에 대한 반한 감정은 극에 치닫자 모디 총리까지 나서 상황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삼성에 절대 해가 가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고 이 사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성 직원들이 폭력까지 행사한다고 하는 그들의 거짓 인터뷰에는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 와중에 인도 직원의 내부 고발로 인도 전역이 발칵 뒤집힌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는 세계에서 일하고 싶은 기업 중 하나로 꼽히며 그 명성을 자랑해 왔는데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직장 순위에서 2020년부터 4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삼성전자는 한국은 물론 아시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해 왔죠. 지난 9일 이른 아침 인도 첸나이 가전 공장 앞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는데 노동자들이 갑자기 일손을 놓고 공장 앞에 집결한 것입니다. 구호를 적은 피켓을 들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이 세계 최고의 기업에 다니고 있다는 자부심에만 만족할 수 없다고 외치기 시작한 것인데요. 첸나이 공장은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자랑하는 2개의 대규모 생산기지 중 하나로 이곳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삼성의 인도 매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곳인데 이 중요한 공장에서 파업이 일어났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었죠. 파업에 동참한 노동자는 무려 1000명에 이르렀고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공장 문을 닫고 길거리로 나왔는데 파업을 주도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분명했습니다. 임금을 2배로 올려라. 현재 그들이 받고 있는 임금은 35,000 루피. 이는 이미 첸나이 지역 공장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인 19,000 루피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지만 파업에 동참한 노동자들은 이 금액을 다시 2배로, 즉 71,000 루피까지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죠. 이미 평균 대비 2배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를 2배로 올려달라는 요구인데 4주간 이어진 이 긴장감 속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더욱더 높아졌고 그들의 요구는 한층 더 과감해졌습니다. 노동자들은 단순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 6일 근무에서 주 5일로의 단축 근무 시간의 축소 그리고 자녀들의 사립학교 학비 지원까지 요청하며 이 파업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죠. 노동자들의 가장 큰 요구 중 하나는 바로 임금 인상인데 지금 받는 35,000 루피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2배, 정확히 71,000 루피를 받아야 한다 라고 외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회사 측에 일종의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회사 측이 처음에는 그들의 요구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인도 경제 상황과 비교할 때 그들의 요구가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뒤따랐죠. 현재 그들이 요구하는 임금 수준은 중국 최저임금의 3배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삼성 측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인도의 경제적 현실과 비교했을 때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100% 임금 인상은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었고 월급이 116만 원으로 2배가 된다면 이는 현지 생활비를 감안하더라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삼성의 공장 노동자들은 이미 지역 평균 임금의 2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노동자들은 삼성은 글로벌 기업이며 우리는 그들의 성공에 기여하고 있다. 그만큼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은 근무시간 축소도 요구했는데 주 6일 하루 8시간씩 일하는 조건에서 벗어나 주 5일 하루 7시간으로 줄여달라는 요구는 삼성 측에 또 다른 충격을 안겼죠. 본사가 있는 한국조차 주 40시간 근무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인도 공장에서 오히려 더 적은 35시간을 요구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황당하다는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주 5일 근무에 하루 7시간이라니 이건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요구라는 내부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회사는 근무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 요구가 맞물리면 실질 임금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며 현실적인 이유를 들었고 삼성전자 인도 법인은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자 결국 현지 법원에 파업 근로자들이 공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그러나 이 상황을 단호하게만 밀어붙이는 것은 곧 인도 현지에서의 이미지의 치명타가 될 수도 있었기에 삼성은 결국 파업을 끝내기 위한 타협점을 찾아 나섰습니다. 일부는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시작된 그들의 타협안은 꽤나 주목할 만한 요소들로 채워져 있었는데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특별 인센티브였습니다.
삼성은 파업을 진정시키기 위해 올해 말부터 내년 3월까지 근로자들에게 약 5천 루피의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는데, 파업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임금 인상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었지만 근로자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한 작전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은 추가로 노동자가 근무 중 사망할 경우 유가족에게 10만 루피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복지 혜택도 한층 더 강화되었는데, 첸나이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삼성은 에어컨 버스의 수를 대폭 늘리고 기존 5개의 노선에서 108개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그리고 가장 이색적인 혜택 중 하나는 가족 행사였는데, 연사회로 진행되던 근로자 가족 행사는 이제 6회로 늘어나게 되었고, 행사에 참석한 가족들에게는 2천 루피 상당의 선물이 제공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파업을 이어간 근로자들에게 삼성은 인센티브 지급 등 노사 합의를 이뤘지만 여전히 강성 노동자 단체가 파업을 주장하자 이번엔 인도 총리가 나서서 파업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지금이 경제를 지킬 때다. 당장 업무에 복귀하라. 인도 경제의 주요 기둥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삼성 공장이 마비 상태에 빠지면서 모디 총리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삼성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거의 대부분 수용했는데, 단 하나의 조건 때문에 파업을 지속한다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국민이 이를 판단할 것이다. 이는 강성 노동자 단체에 대한 경고였고, 동시에 인도 국민들에게는 경제적 위기감을 일깨우는 호소였는데, 특히 그는 삼성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을 바로잡았죠. 삼성 공장에서 2만 1천 루피를 받는 사람은 극소수다. 대부분은 3만 루피 이상, 일부는 7만 루피까지 받고 있다. 이 같은 발언 뒤에는 인도 정부의 뚜렷한 계산이 숨어 있었는데,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외국 기업들이 인도에 대한 신뢰를 잃고 떠날 경우 인도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삼성이라는 거대한 글로벌 기업이 인도 내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것은 정부로서도 중요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파업이 해결되는 방식은 향후 인도 내 다른 외국 기업들과의 갈등 해결에 있어서도 중요한 선례로 남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번 삼성전자 파업 사태가 터지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탄식이 인도 전역을 넘어 전 세계로 울려 퍼졌는데, 한때 인도는 메이드 인 인디아 정책으로 외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이끌며 새로운 제조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그 열기는 점차 식어가고 있습니다. 파업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인도 경제의 기둥을 뒤흔드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 중심에 있는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는 애를 태우고 있었죠. 특히 이번 파업의 여파는 삼성전자에 국한되지 않았는데, 실제로 애플은 이번 삼성 파업 소식을 접한 후 타밀나두에 위치한 타타그룹 공장에서의 아이폰 16 시리즈 조립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산 차질을 우려한 것이 아니라, 애플은 근로자들의 불법 파업이 지속될 경우 전체 생산 체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그러한 불안정한 환경에서는 사업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애플의 생산 물량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예측은 외신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는 인도 정부의 찬물을 끼얹는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인도 남부의 고질적인 인프라 문제와 노동자들의 불법 파업이 글로벌 제조업체들에게는 너무 큰 리스크로 다가온 것인데, 인도 정부가 전자 제조업을 부흥시키려 노력해왔지만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죠. 모디 총리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계산이 오갔는데, 그는 외국 기업들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며 메이드 인 인디아 정책을 추진해왔고,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를 떠나는 상황만큼은 어떻게든 막고 싶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극적인 노사 합의로 파업의 위기를 잠시 넘겼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 대기업들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으며 인도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는 날이 갈수록 더욱 거세지고 있죠. 특히 인도 공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파업은 전례 없는 형태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파업이 노조의 주도 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이지만, 이번 사건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들이 돌발적으로 벌인 불법 파업이 주를 이루었죠. 마치 전투라도 벌이듯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삼성에 끊임없이 저항하는 모습은 기존의 노동운동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자, 삼성전자는 이러한 파업 사태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듯 보였습니다. 끝없는 요구와 불법 파업에 지친 삼성은 결국 인도에서 철수할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인도 정부는 충격에 휩싸였죠.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인도를 떠난다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국가의 신뢰와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급기야 인도 총리는 삼성의 철수 움직임에 대한 응급 처방으로 불법 파업을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결의안을 발표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나왔죠. 한 번만 더 불법 파업이 벌어지면 파업을 주도한 자들은 모조리 구금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그는 한국 기업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치 불에 타는 집을 진화하듯 인도 정부는 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과연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인도 정부의 태도는 인도 내에서는 희망 섞인 기대를 불러일으켰지만 삼성전자에게는 그다지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인도에서 충분히 뜯길 만큼 뜯겼다는 불만이 속속 터져 나왔죠. 한때 메이드 인 인디아 정책에 힘입어 인도 시장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던 삼성은 이제 인도 현지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불법 파업에 지쳐버린 상태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철수의 가능성을 검토하면서도 당장 인도의 거대한 시장을 포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또다시 불법 파업이 벌어질 경우 삼성은 더 이상 인도에 남아있을 이유를 찾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도 내 근로자들은 불법 파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임금 인상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